더 공포스럽게 찍어서 올리면은 더 손님이 오겠으나. 근데 내가 뭐 일간 올린 거 공포스러웠어? 그런 거 없었잖아. 평화롭게 찍었잖아. 기토 할 차례죠? 가불병정 무까지 했으니까. 기토. 기토. 병오년의 정인. 편인이죠. 후행은 화생토. 아씨, 내가 이 용어가 이렇게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화왕기토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화다 토조 말고 이렇게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화생토입니다. 토가 천간으로는 정인, 지지로는 편인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렇게 습토죠. 습자 정도로 외워놔야 되는데 습토의 여기 곤란해요. 요즘 내가 이렇게 전주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래 안 쪽팔리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이런 걸 내가 장기자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쪽팔려져. 이게 습자 어떻게 쓰지? 지금 배우자. 가르쳐줘 빨리. 몰라? 어제 다 모양. 그냥 해. 습토의 화왕이란 뜻이에요. 왕자를 쓸 줄 안다. 습토의 화왕. 이제 인왕으로 온 거죠. 습토, 기토는 비습, 그럽니다. 기토, 비습. 기토 비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습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저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겉은 마르고 겉은 마르고 속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속은 이렇게 습하다고 해야 되나? 겉은 마르고 속은 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올해 이제 기토의 화두죠. 겉은 마르고 속은 습하다. 속은 습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거. 일단은 이렇게 화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나 의지가 곧 실적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화인성이죠. 화인성. 그래서 이걸 실천 그럽니다. 실천. 뭐라 그러지 그랬다가 행동 언행일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기토죠. 그래서 올해 기토는 뭐냐면은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가장 실속적이고 효과적인 것만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남기다. 그게 뭐 올해 기토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상품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거나 실적을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토는 그냥 좀 무식하게 말하면 상상이, 계획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다라는 뜻입니다. 현실화되다. 그게 이제 겉은 마르고 속은 습한 걸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토가 습한 거는 속이 습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 습한 거. 뭐 겉이 습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속이 습한 겁니다. 무토는 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하지 마. 그래서 기토는 주변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의 대상. 관심의 대상, 지원의 대상.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 다소 과정이 힘들고, 과정이 힘들죠. 겉이 말랐으니까. 과정이 힘들고, 오해도 사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죠. 관계 정리가 됩니다. 근데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게 이게 뭔가 서로 간에 단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은 유지가 됩니다. 개인 친분은 유지가 되고, 다만 어떤 업무적 관계, 어떤 상호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단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결국 인왕이라는 것은 천간으로는 관을 설하죠. 관을 설하고 지지로는 살을 설합니다. 이걸 구분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천간은 정인이니까 관을 설했죠. 지지로는 편이니까 살을 설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인수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인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증여받고 이런 것들. 근데 이 증여라는 형태, 인수라는 형태가 단순하게 금전적인 거래에 왔다 갔다라기보다는 투자의 형태, 뭐 아이디어에 대한 상금 형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것들, 산업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기토 노래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뭐 가게를 내는데 도움을 받다. 뭐 확장을 하는데 증여를 받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 쪽은 아닙니다. 유산은 아닙니다. 목생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목생화는 이게 관설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설의 목생화라는 거는 유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유산은 수생목되든지 금생수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을 얘기하고, 대체로 이제
인비 형태들이죠. 유산이란 건 대체로 인비 형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죽어야 유산 받잖아. 그러니까 유산 인비로 받는 거야. 정여는 대체로 제극인으로 받습니다. 정여라는 거는 제극인, 미리 땡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땡겼었다. 제극인, 정여. 정이라는 건 제극인으로 받는, 제극인으로 받는. 유산은 인비로 받습니다. 인비. 근데 이제 유산을 인비로 받는 경우도 있어. 정여를 인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비 때 정여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대신 그때는 뭐냐면은, 물론 내 사주도 인비로 돼 있어야 돼. 그럼 내 사주 인비돼 있으면은 살아생전에 정여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나를 보살펴라 이거야. 나를 보살펴라. 내가 이 집을 넣어줄 테니, 내 유산을 이 앞으로 해놓을 테니, 나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네가 알아서 3년상을 치르든 5년상을 치르든 해라.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인비. 오늘 아침에도 인비 사주 손님이었네. 외삼촌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돌리겠대. 대신 좀 많이 부족한 자기 자식을 챙겨다. 이렇게 뭐라 그래? 후원자 말고 뭐라 그러지? 후견인. 그렇죠. 후견인이 돼달라. 그 팔자 인비예요, 인비. 인비들은 원래 항상 인비라는 것은 그런 조건부들이 붙는 거예요. 후견인 같은 어려운 말을 생각해내다니. 응? 뭐? 네가 얘기한 거야? 오,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어떻게 그러면 거꾸로 보려고 이제. 그냥 후견인. 오, 좋은데. 그런 거.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인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책임을 따는 거예요. 이게 인왕이잖아. 인왕은 어쩔 수 없어. 필시로 관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책임을 따는 거는 맞아. 근데 이제 목생화라는 이런 관설이라는 게 뭐 대단한 책임을 떠맡기보다는 공생하는 관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손, 공쟁. 그러니까 네가 책임 다져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총대를 메고, 우리가 총대를 메고 그냥 네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줄게. 우리에게는 뭔가 할 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주면 우리는 계속 지원도 하고 지지해 줄게. 그런 것들이 이제 목생화 관설이에요. 목생화 관설이지. 그래서 기토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의 큰 책임의 무게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토라는 그는 이제 경금을 통해서 또는 신금을 통해서 뭐 두 가지 용도가 다르기는 한데 기토는 경금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고 신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경금은 능력에 대한 평가, 신금은 가치에 대한 평가.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거는 그냥 실적 원리란 이야기고,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과거 경력으로서 뭐 면접이나 기타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 어쨌든 화두는 관설입니다. 관설. 그래서 인성을 봤으니 경신금이라는 식상을 통해서 화생금이라는 인비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도 괜찮고 신금도 괜찮습니다. 둘 다 있어 아무거나 있으면 돼. 경금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금이라는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니 그 가치 평가를 통한 승진이나 뭔가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경신이죠. 이게 결국은 금소죠. 금소. 화극금. 어차피 계속 금소는 계속 등장하지. 이게 병호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겉은 마르고 속은 습하다. 이게 중요한 거지. 겉은 말랐으니까 보여지는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허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야. 허례.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막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기토는 병호는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다. 어떤 책임이 커지고 실력을 발휘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만 공과 사를 뚜렷이 구분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처신하는 능력을 발휘할 만하다. 뭐 이게 기토지. 몇 분부터 시작했지? 15분부터 했나? 알 리가 없죠. 한 10분 내지 15분 떠들었을 것 같아. 11분부터 했어요? 7분 되셨어요. 아, 이게 시작 7분밖에 안 됐다고? 엄청 뜯은 것 같은데. 아이씨. 다 떠들었는데 할 말이 없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천간에 정인이 오고 이제 지지에는 편인이 왔죠. 보통 천간정인이라는 거는 상관을 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지편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인상생을 보통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지지는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천간은 상생보다는 상생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상극을 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병화라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또 상극보다는 상생이긴 한데 상생인데 이제 그거는 또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인이 너무 왕하니 상관 상진이 이렇게 일어날 만합니다. 지지로도 마찬가지죠. 뭐 이건 살인상생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도식의 의미도 분명히 가지죠. 근데 이제 지지도식이라는 부분들, 천간, 상관, 상긴이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죠. 보통 지지도식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이렇게 무능 그래요. 무능. 기토의 무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토가 지지에 무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휴식 그럽니다. 휴식. 그래서 지지 편인 도식이 됐으니 휴식을 취할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휴식을 왜 하급금으로 취하고 자빠졌냐고. 하급금으로. 휴식을 하급금으로 한다는. 그냥 글이나 쓰라 그래. 글이나 쓰고.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보통 이제 지지 편인이 오면은 이렇게 결국은 화급금 휴식을 하러 가는 건데 휴식하러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땅 파고 있는 거 있어요. 땅 파는 거. 아 시골에 부모님 집에 갔더니 과수원에 과일이 수확이 덜 됐대.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뭐 어떻게 휴식하러 갔다가 골병 들어오는 거지. 천간의 상진의 문제는 천간의 상진 이게 상진이 되죠. 뭐 상관이 지지에 있건 천간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급금 상진입니다. 화급금 상진.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사를 들추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사를 들추다. 상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상진이라는 거는 상관을 갖다 부셔가지고 굳이 관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관을 드러내다. 이미 다 끝났는 일, 이미 다 공소시효 다 지난 일, 이미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굳이 끄집어대가지고 시비거리 만든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상진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소송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다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년에 상진이라는 얘기는 쌓였던 게 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쌓였던 게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상관, 경관도 말조심해야 되는데 상진은 더 말조심을 해야 돼. 예. 상관, 경관은 언행이 방자하야. 달린 입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게 이제 상관, 경관이고 상관, 상진은 언행이 표독스러워서 달린 입이 칼 같아서 뭐 이런 거예요. 칼. 이렇게. 그래서 상진들이 말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 이렇게 기분 거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년에 기토는 말이 왜 싸가지 없이 나오겠냐고 거슬리는 게 많고 예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 반응하다. 이런데 작은 거에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성질 내다. 그게 좀 신경질적이네. 신경질적이 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툼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공식적인 일만 하지 막 그런 뭔가 이렇게 굳이 애써서 해결하려고 들거나 조카 일이건 부모 일이건 부탁하지도 않는데 나서서 하지 마라. 근데
기토는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상진대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사람, 약하게 있는 사람이죠. 어지간해 가지고는 다 약합니다. 병원년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화근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은 승질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토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는 하되 입 밖으로 내지는 마라. 입 밖으로 내지는 마라. 그게 상진이에요. 그게 상진. 놀러 가되 근교로 가라. 휴식을 취해야 돼. 근교로 가라. 저렇게 도식될 때 멀리 가면은 돌아가는데 올라올 배편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습니다. 카드를 안 챙겨갔더니 현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모든 것들이 금소입니다. 금소. 금소. 금소는 지나침이 아니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침이 아니한 것만 못하다. 거창한 거 세우면 안 돼. 내년에는 거창한 거 세우면 안 돼.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더 이렇게 폭망합니다. 이런 병원년은 가볍게 해야 돼. 뭐든지 가볍게 해야 돼. 병호라는 것은 가볍게 아무리 해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볍게 해도 무거워집니다. 그게 금소야. 여행을 떠날 때도 가볍게, 뭔가를 준비할 때도 가볍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토입니다. 적당히 칭찬도 하고 적당히 욕도 했죠. 올해 뭔가 이렇게 일간 운세는 안 되고 왠지 마음에 들어 나는. 마음에 들어. 이상한데? 마음에 들지? 키 몇 센치요? 뭐 딱 보니까 152쯤 되겠다. (148) 아니야? 130이에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배틀 가봐, 배틀? 어? 배틀 가봐?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 또 경금들 또 엄청 떨겠네. 올해 또 평관이라고. 또 얼마나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 다들. 응? 또 평관이라고 또 작년에는 정화라고 또 신금들 얼마나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났으며 그놈의 평관이 뭐라고. 살이라는 거는 그냥 총대 매면 되는 건데, 살은 그냥 신앙하면은 내가 책임지면 되고 신약하면은 따라가면 되는 게 살인데, 그래서 신약 살이면은 그냥 세상사 따라가면 남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질내고 뒤집으면 돼. 신앙한 살은 그냥 내가 모범으로서 사는 거니까 그냥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돼. 여자가 신앙한데 살격이 신앙하면 가장이지. 가장 중에 가장 불평부당한 상황들을 내가 버티고 견디고 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전 보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어차피 뭐 전 봐도 잘 안 맞으니까. 잘 안 맞아. 점이 잘 안 맞아. 잘 안 맞습니다. 지금도 기억한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자기 자식 거는 백발백중 맞추면서 왜 지 거는 못 맞추니? 그런 경우도 있어. 어쩌다 잘 맞았겠지 뭐. 그런 악담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원망을 퍼붓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 편했어. 날 많이 괴롭힌 사람이라서.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는지.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면은 사람을 좀 들들 볶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고맙더라고. 편관이고 정관이죠. 얘는 화극급. 관살태왕이죠. 관살태왕. 관살태왕. 이제 일간이 화극금이 되었을 때 단련되다라 돼요. 단련되다. 사회의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뜻이죠. 시험대에 오르다. 어떤 사회 적응, 사회 단련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화학은 그 단련하는 거지. 사회적 단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단련. 그래서 깊은 성찰과 이해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스펙을 쌓는 시기, 어떤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년의 경금은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극금이라는 가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혹독한 훈련과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냉정하고 냉담한 사회를 맛볼 거예요. 그래서 내년의 경금은 홀로서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단련해서 내가 극복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시련기다. 혹독한 시련기가 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 기억에는 나쁘게 기억이 될 만하다. 근데 자기 발전이고 앞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주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죠. 어차피 대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근육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해야 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꼭 목은 좀 있어줘라. 목은 좀 있어줘라. 이런 화극금이라는 게 목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은 반복에 지나지 않아요.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금이 목을 꼭 봐야 돼요. 을이나 갑이 있으면은 가장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지에 인묘가 있어도 됩니다.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역할이 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능력보단 역할이 커지는 거. 진은 좀 곤란하죠. 진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스킵할 수 있습니다. 스킵.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진이 있으면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인묘로서 목생화를 통해서 화합금을 해야 되는데 진이라는 것은 그냥 화를 빨리 스킵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목을 스킵하겠다. 화란다. 목을 스킵해서 빨리 그냥 화로 가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기 승부하라니요. 단기 승부. 단기 승부란 말이 참 애매한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애쓰지 마라. 남 따라 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진토가 있으면 계획은 있는데 실행은 있는데 오래 못 가니까 그냥 오래 못 가는 거를 그냥 인정해라. 어쨌든 을갑이 있으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민연에 어떤 이렇게 지도자나 책임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경금입니다. 어쨌든 항상 이 관살태왕의 가장 위험한 그는 살중신경이죠. 살중신경. 그러니까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대체로 근약이 근약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살중신경 이게 참 이렇게 병오년의 경금 우리가 살중신경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체로 양간이죠. 양간. 음간들은 살중신경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음간은 원래가 신약한 자들이야. 음간들은 신약한 듯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양간의 살중신경은 살은왕하고 신경. 일간은 경, 가볍다, 가벼울 경자, 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잠 안 오죠? 페레로님. 딱 안 해, 페레로님 하니까. 역시 사람의 인식은 무섭습니다. 본인 저기 사주기 적어 놓으세요.
적어놓고 이제 본인 별명도 하나 적어놓고. 본인 별명 뭐예요? 없어요? 아무거나 적으면 돼. 선운짱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양일간의 살중신경은 이렇게 살에 대항코자 하는 거죠. 그걸 부주의라고 합니다. 부주의.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거 있습니다. 지나치게 혹사하는 거. 그러니까 살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양일간들이 살중신경하면 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맨날 병들고 다치고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그게 양일간의 살중신경이야. 음일간은 안 그래. 음일간들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음일간 살중신경들.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가만히 있으면 괜히 덥다고 나가서 이렇게 뭐 선풍기 바람 쐬다가 손가락 껴가지고 날아가고, 괜히 춥다고 저기 옛날에 연탄 갈다가 그냥 손가락 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일간들이 살중신경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정말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야. 근데 양일간의 살중신경은 아닙니다. 나 힘들고 아프다고 온몸으로 오도방정을 뜹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일간들이 살중신경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힘 조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도 브레이크 살살 좀 밟고 악셀도 적당히 밟아야 되는데 콱콱 밟는 거 있잖아요. 콱콱 밟는 거. 그게 양일간들의 살중신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내가 물건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일간들은 그 의지합니다. 나 이거 못해. 그냥 네가 해줘. 이거 이렇게 밟아도 돼? 이렇게 살살 밟아도 돼? 이 물어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제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요. 아무리 살중신경이라고 하더라도 제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일간이 사랑제약한 게 문제고 사랑제왕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양일간이에요. 양일간.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금이 신약한 사람, 이제 근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이 하나만 있어도 살중신경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근데 인성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아예 무인성하고 근도 없거나 이러면 이제 살중신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금이 올해 살중신경이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살중신경이 되는 거죠. 그럼 경금들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도 사람 구실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람 구실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 살중신경 없어요? 여기 혹시 경금일간 없나? 경금일간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량? 초록, 실시간, 인월, 경금, 제왕. 그래도 제왕하다. 제가 뒤지게 왕하네. 이게 무슨 살이요? 초록이 편제인데. 야, 평화가 없는데 무슨 살중신경이요? 그러니까 경금이 없다니까. 여기 이상한 인간들이요. 경금일간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경금일간들이 항상 이렇게 중지를 잘 모아요. 사람들의
여론, 의견 이런 거 잘 모아가지고 잘 이렇게 전체적인 조율을 잘하는 게 경금이거든. 경금일간들이에요. 경금일간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혀. 내가 간목이고 경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딱 찰떡이잖아.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경금이 없네. 어쨌든 경금을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뭔가 오늘 분위기가 끝까지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마지막은 개수란 말이야.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이 영상 올라가면 이 말을 듣고 있는 개수들은 분명히 거품을 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항상 개수가 끝에 있어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인간들은 항상 개수들이야. 뭔가 뭐 불만이었고 나는 다 개수들이야. 다 개수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 음중의 음이거든. 음중의 음이라는 거는 블랙홀과도 같아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 꼬라지가 제일 짜증 나는데 하필이면 제가 매일 꼭지에 있으니까 제일 성질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지난 강의 또 올라오면 불만은 다 개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수가 욕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고 어쩔 수 없고 다 네 팔자다. 팔자다. 초반에 얘기했죠. 개수부터 해달라. 우리는 반푼어치도 없다. 아니 개수부터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아? 이상해. 모든 게 균형이 깨지는 거야.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우리가 100부터 세지 않잖아. 1부터 세는.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가. 어쨌든 살중신경, 양일간들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 구실하겠다나 사람 구실. 우리가 보통 관사론에 항상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를 반성하다예요. 사회 속에 나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했던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게 하죠. 그래서 특히나 극신약한 팔자들이 이렇게 관사론이 오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뭐 했지? 내가 부모한테 뭐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뛰던 알바를 갑자기 뛰러 나간다라든지 평소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바 뛰어서 10만 원 벌고 돌아오다가 이제 받쳐가지고 100만 원 까먹고. 그래서 경금은 사람 구실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 구실하려고 아니라 병원이는 뭐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만약에 인약하거들랑 이게 이제 살인상생이죠. 살인상생. 인약하거들랑 목표를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장기 목표 정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약하면은 인왕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장기 목표를 정하지 않아. 인왕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한테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있는 거예요. 인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왕자들은 내가 언젠가는 뭐가 될 거야 이딴 생각하지 않아. 인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성사시킨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인왕이야. 근데 인왕이라는 것은 뭔가 원대한 꿈이 있어서 그거를 꼭 지키고자 하는 목표를 딱 가지려고 하는 게 항상 인약이에요. 나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나는 뭘 꼭 이루고 말 거야. 이게 다 인약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야. 인왕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뭐 가서 해야지. 결국 인성이 수단으로서 활용되는가의 문제예요. 인왕하면은 인성이 나한테 수단이야.
당장 이 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고, 인약이란 건 수단이 아니고 일간을 생각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욕구, 내 가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는데 뭔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인왕과 인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을 정면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해결하는 거는 인왕자가 더 현명해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꾸준하게 한움을 파는 거는 또 인약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약자들은 재생관이 되면 내 목표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왕자들은 재생관 되기가 쉽지 않거든, 구조상, 기본적으로. 대부분 제약자들이나 관약자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인왕자들은 장기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 해결형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인왕은 장기 플랜 하면 안 돼. 근데 인왕자들이 장기 플랜은 안 하는데 꼭 장기 공부를 해요. 장기 공부. 그러니까 인약은 장기 플랜을 세우는데 인왕은 장기 공부를 한다고. 왜? 나의 실력 부족을 한탄해서. 인약자들은 장기 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나한테 맞춤 코스를 가려고 하는 거고, 인왕자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력 부족을 느껴서 장기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자빠졌어. 그래서 인왕자들 뭐 하겠단다 그러면 내가 맨날 말리잖아. 하지 말라고. 너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멘탈이 붕 떠 있는 거다. 붕 떠 있는 거다. 이해되죠, 내 말? 이런 이야기를 손님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한다고 말이 통해? 그게? 안 통하지? 그래서 목표 계획형인지 공부 계획형인지 공부 계획형. 그래서 경금은 결국은 관살태왕이라는 거는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업적을 남기다. 나에게 의무와 기회가 부여되다는 뜻. 의무와 기회가 부여되다. 어쨌든 내년에 경금은 지지로는 정관이죠. 천간으로는 편관이고, 천간으로 편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대표할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할 일, 가족을 대표할 일, 뭐 단체를 대표할 일,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래요. 지정관이라는 거는 책임을 다할 일,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면에서 업무적인 면이든 가족적인 면이든 간에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크다. 더군다나 죄를 설하니 죄를 설하죠. 관살이 왕하니까 죄를 설합니다. 죄를 설한다라는 거는 작게는 부하에 또는 자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은 식상인데 제가 왕에도 식상을 설하죠. 우리가 제가 왕에서 식상을 설하는 거는
자식을 부양하다라는 뜻이고, 관이왕에서 죄를 살아다라는 이야기는 자식의 문제나 흠을 내가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이 죄를 살아라는 것은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식상을 설하는 것은 자식을 부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하면 식상을 설하니까 굳이 떠맡지 않아도 될 자식의 문제까지 내가 떠맡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의존적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이왕에서 죄를 설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너의 문제와 흠까지도 떠안겠다라는 희생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관살은 비겁을 극하다. 그래서 어쨌든 관살이 왕하니 죄를 설해서 타인의 책임을 떠안을 일이 생길 수 있다. 목생화로 떠안는 것이니 그가 한 행동들, 그가 한 말들, 그가 한 이렇게 가벼운 실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커버 쳐주면 돼. 그래서 경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료의 실수, 주변의 실수를 내가 커버 쳐주고 감싸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비겁을 극하죠. 아주 아작을 냅니다. 비견을 아작을 냅니다. 아작을 내.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 간다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간다란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떠난다란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 집안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상실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내년에는 있을 만하다. 이게 손에 힘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주의력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뭘 자꾸 떨어뜨린다는 게. 옛날 같으면은 꽉 붙잡고 꽉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아휴, 나이는 못 속이는 거지 뭐. 얘도 화극 꿈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은 신금까지만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얘는 정관이죠. 정관이고, 아까 이게 경금하고는 이제 반대입니다. 얘는 그야말로 금소죠. 둘 다 한글로 쓰면은 좀 예시한 금소. 얘도 웃지 마. 여러분 인생에 어차피 웃을 일이 없는데 저 때문에 웃는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쓰는 인간이 나밖에 없거든. 이게 참 이게 비왕무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보통 선생 같으면은 쪽팔려서라도 지가 이거 일부러 네가 알아가지고 공부하거든. 돌아서면 까먹어.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금소입니다. 금소. 그래서 아까 경금은 화극금이에요. 아무리 화가 왕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화극금이죠. 단련하는 거고, 반복을 통해서 사회 속에 적응하는 인물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금소라는 것은 반복을 이야기해요. 그냥 반복. 이거를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주의. 뭔가 이렇게 틀 속에
박히다라는 뜻이죠. 박히다. 이렇게 이렇게 대체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불능. 뭐 꼼짝 마라 이 말도 해당됩니다. 꼼짝 마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박제되는 거 있죠. 박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년에 신금이죠. 신금. 이걸 규정되다라고 합니다. 규정되다. 묶인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묶이다.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혹사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혹사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음일간이 살중신경에 영향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금소가 같이 오는 경우는 그것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무시는 못하는 것이고, 이게 금소가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몸에 있는 혈류라는 문제, 혈류 문제.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몸에 딱딱한 뭐 각질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돌 생기는 거, 결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내년의 신금은 정해지고 짜여진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란 뜻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설사 신앙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일단은 지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정되었다. 그냥 이렇게 공식화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너 아니면은 할 사람 없음. 뭐 이런 겁니다.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음. 여기 신금 없나? 놓고? 여기는 금들이 참 없다. 유랑. 특파원. 그러네. 이 양반은 봅시다. 금왕한 팔자죠. 금왕한 금소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네. 병신아. 금왕한 화극금이라. 임수가 있어서 병화에 대항은 할 만은 한데 그래도 경금은 전체를 어우르는 자라는 뜻이고, 신금은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뜻이에요. 신금일간들은 전체를 어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여기도 뭐 장이라는 거 시킬 때 있잖아. 너는 뭔 장을 하고 무슨 장을 하고 뭐. 근데 신금일간들을 장을 시키면은 자기 세력을 항상 만들어.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 그냥.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신금일간들은 그냥 업무 중심의 역할을 줘야지, 사람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줘버리면은 나중에 자기 혼자 분리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실컷 키워놨더니 사람을 끌고 나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신금들이죠. 근데 그 신금한테 당하는 게 경금입니다. 항상 반대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금은 신금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간목을 울게 만드는 것도 을목인 거예요. 똑같아. 양은 항상 그런 식으로 당합니다. 병화는 정화한테 당하고 그런 겁니다. 병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정화는 정화가 있으면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화한테 당했다라기보다는 병화가 정화를 보면 얘만 챙겨줘, 병화들이. 그래서 정화가 뭘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만 눈에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다. 그건 을목도 마찬가지,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한테 당한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고, 목화라는 거는 당하는 게 아니지. 금수들이 뭔가 자기 꾀를 내고, 신금계수들이 항상 어딜 가든, 신금계수들이 왜 자꾸 욕을 먹느냐. 원래 이게 다시 자꾸 욕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게시판에 자꾸 개수들이 올라와가지고, 약간 빡쳐가지고 괜히 실제로 욕을 많이 먹거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갖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신금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무리를 이끌려고 해. 모든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 신금은. 계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의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문제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신금계수의 그 특유의 자기중심적인 강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신금계수 때문에 기토까지 싸잡아서 이제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지. 기토는 뭔가 의식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신금계수도 그러니까 기토 너도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얘는 어리버리하다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야, 이제. 신금계수는 의도가 있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목적한 바가 있다고. 너 죽고 나 살자야. 그건 있다고. 기토는 그런 거 없거든? 그냥 같이 잘 살려고 했는데 너도 나쁜 놈이지, 그런 거야. 나쁜 놈이지. 그런 겁니다. 이게 음이랑, 근데 그러니까 잘 사는 거지. 그게 잘 사는 거지. 을목정화는 짠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짠해 보이는 거. 을목정화들은 그냥 짠해 보여. 짠해 보여서 그냥 보살펴주고 싶어요, 걔들은. 을목 보면은 쓸쓸해 보이고, 정화 보면은 힘들어 보여. 그럼 사람이 그냥 가서 아유 고생 많이 했어 라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화는 병화가 챙기고, 을목은 간목이 챙기고, 뭐 그러는 거. 그게 음양 짝인 거지.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 보면은 아유 딱 등판 넓은 게 딱 좋다. 등치기 좋다. 계속 임수면 아유 가슴이 하여와 같네. 하여와 같네. 뭐 그런 거예요. 기토가 무토를 보면 아유 모처럼 걔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네. 그래서 무기토끼리는 마음이 잘 맞아요. 잘 맞아. 그래서 신금계수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경금 임수 등판을 치든 가슴에 품 안기든 알아서들 해. 또 개수들, 신금계수 또 빡치겠는데? 죄송합니다. 병원인은 은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실성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는 삶의 지혜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금은 병오년 똑같아요. 화급금인데 경금은 자기 단련의 시기이지만 신금은 제도에 묶이고 사회에 묶이고 가족에 묶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신금 같은 경우는 병오년은 가슴 아픈 해란 뜻이에요.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미어지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슬퍼지네, 우리 자식을 보니까 안쓰럽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똑같아. 관살인이라는 것은 사랑부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신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근데 경금은 지금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신금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적어도 내가 가진 내 역할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신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금의 역할이긴 한데 너무 힘들잖아. 너무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한 완벽주의로 생기는 감정적 소모, 비용의 부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뭔가에 대해서. 근데 올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의 70%까지만 해라. 아니다, 반만 해라, 반만. 70% 많아. 반만 해라. 결국은 뭐예요? 제대로 하지 말란 이야기야. 근데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제대로 하려고 용을 쓸 거다. 주변의 압박들, 주변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유달스럽게 나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 압박이 있어요. 압박이 있고, 별거 아닌 것에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신금 자체는 정말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병오년의 신금은 받아들이는 것은 마저나 나의 휴식 시간과 내 개인의 워라밸은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해야 할 금전적인 지출이 있다면 반만 해라, 반만. 반도 적지 않다. 그게 신금이죠. 천간은 정관이고 지지는 편관입니다. 이게 이제 겁재를 제한 거죠. 지지는 이제 비견의 근을 뭐 이렇게 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 지지편관이 뭐 지지비견의 근을 극했다, 이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고, 중요한 건 천간의 겁재가 겁재를 재야 됩니다. 정관이 강력합니다. 강력한 정관이 겁재가 있어야 되겠죠. 경금이 있어야 되겠죠. 극하는 겁니다. 극하는 거. 신금의 경금이죠. 신금의 경금의 겁재라는 거는 원래가 발판을 만들어준 조력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신금을 가진 거하고 신금이 경금을 가진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물론 아까 이제 경금일간인데 뭐 나쁘고 좋고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금 신금을 가지는 것은 어떤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했다 뭐 이런 뜻이죠. 신금이 경금을 만드는 것은 조력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력자. 그래서 경금 신금을 보면은 이거는 완벽해졌다 이렇게 완벽해졌다. 완성도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신금이 경금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조력자, 후원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경금 같은 경우가 이제 병호가 이제 아까는 평가니까 상관이 없구나. 상관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조력자, 후원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의 의미도 됩니다. 배우자의 의미, 파트너의 의미죠. 그러니까 비견과 겁제의 차이예요. 비견이라는 것은 대체로 가족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겁제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렇게 협력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라는 의미, 파트너의 의미, 협력자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근이 있으면은 보통 실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이 없으면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이 있는데 병원연이 왔어, 신금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실망.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배신은 항상 뭐지? 당하는 거지. 한 사람은 없어. 그렇지. 배신은 당하는 사람만 있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이 없으면은 이거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체로 상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이 없으면은 신금은 상대를 배려할 일, 상대에게 뭔가 밀어줄 일, 금전적인 도움을 줄 일, 뭐 이런 겁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줄 일.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이런 관살태왕 운인 거죠. 병. 그래서 어쨌든 신체적 건강의 문제, 보통 양일간의 살중신경, 근데 이건 병화가 정관이라서 이걸 살중신경이라고 하진 않아요. 편관이 투관되어 살중신경이라고 하지. 이거는 그냥 관이니까 체력 약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과중과로, 체력 약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동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묶였다고 생각하면 돼. 신금은 묶였다. 그래서 과하면 안 된다. 뭔가 다른 일을 더 만들어서도 안 된다. 더 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들게 동티 난다 그러죠. 동티. 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동티 날만 하다. 금소라는 게 이제 동티 날만 하죠. 동티 날만 하다. 뭔가 이렇게 물건을 새로 드리고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신금들 같은 경우.
말하다 보면 꼭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거지 뭐. 그래서 금소를 정면으로 감당하고 있는, 금소를 정면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간이 신금이다. 신금. 그 다음에 임수. 임수. 임수를 해야 되는데. 몇 시야? 30분이네? 수국화. 올해는 이놈의 간여지동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재운이죠, 재운. 재운. 그리고 수국화운입니다, 수국화. 수가화를 보는 건데, 수화상쟁이 일어났죠. 수가화를 보는 거는 우리가 보통 화가 수를 보면, 은 대적할 상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수가 화를 보면 상대를 찾아 나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화가 수를 맞이하는 거죠. 수라는 것은 화를 찾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왠지 더 이상 진도를 빼기가 싫네. 왠지 진도를 좀 애매해. 시간이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어차피 뭐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다음에 2개 하나, 임수도 저주를 받은 걸로 합시다. 그것도 수술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임수도 저주를 받는 걸로 하고. 원래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왕이라는 것은 그냥 내 시절, 내 계절을 만난 것이다. 네. 용광로에 뭐 이렇게 불기둥 솟았다고 뭐 나무 드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근데 그게 월지랑 전혀 다르고 일간과 월지랑 전혀 상관없이 네. 화왕한 경우도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그 관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 화가 왕한데 화가 저렇게 왕하게 오면은 문제 생기지 않아? 이런 건데, 문제는 생기죠. 문제는 생기죠. 근데 어떤 운이 와도 문제는 생깁니다. 어떤 운이 와도 문제는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병호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이거는 연운에 불과해요. 대운도 아니야. 내가 대운으로 병호가 왔다.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야. 이거는 내 사주의 균형을 확 바꾸는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연운으로 대운으로 온 거는 그냥 화태왕이라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병호가 와서 내 사주 구조가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1도 안 바뀌어. 1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병호라는 구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가 자꾸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자꾸 연호를 가지고 자꾸 왕세를 자꾸 떠올리거든. 왕쇠. 내가 화운이었으니까 내가 왕해질 것이다. 아니, 안 왕해져. 내가 일간이 신약한 병화가 왔으니까 신왕해졌을 것이다. 웃기지 마. 절대 안 신왕해져. 그냥 근이 온 것 뿐인 거예요. 화세가 왕해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면 신왕해졌으면 내가 주도적 인물이 돼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주도적 인물이 된다고 이야기는 안 하지.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잖아. 되고자 한다. 되고자 하는데 돼? 안 되지. 헛물 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해가 되나? 대운에서 오면은, 그 병호라는 게 대운에서 오면은 내가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신약으로 해왔던 그 모든 기반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굽신거리고 양보하고 적응하던 사람이 대운에서 병호가 들어오면은 다 거부하고 세상 싫다 그러고 속세 떠난다 그러고 별 지랄을 다 한다고. 그게 대운이에요. 왜? 내가 그 속에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연운이라는 것은 병호라는 이 시대에 대처하는 나의 방식이야, 그냥. 그 병호가 와서 내 사주가 바뀌느냐? 1도 안 바뀌어. 여러분 자꾸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한 것 같고 막 아니라니까.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연우는 한 해의 운일 뿐인 것이다. 운일 것이다. 대운은 완전히 말이 다른 거지. 대운에서 묵은자가 근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사람이 갑자기 싸가지가 없어지는데. 근데 연운에서 건 들어오면은 사람이 억울하기만 해요. 억울하기만 해. 불안하기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냥 곱게만 보이고 내 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대운도 똑같기는 해요. 대운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바꿔나가 이제. 연우는 그렇지 않아요. 연우는 그런 게 오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사주에 있는 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대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병호라는 게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 강력한 거는 그냥 정신적 충격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병호라는 거는 물론 병호라는 게 뭐 금전적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내가 가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됐다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병호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목생화가 잘 돼서 뭔가 이렇게 무관한 사람들은 내년에는 목생화로서 충분히 자기 주도권을 잡는 시기예요. 내가 잡기 싫어도. 탑을 찍게 돼 있다고. 그게 명예롭든 불명예든 간에 그거는 그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금전적으로도 분명히 이어지겠지만은 내 실력과 나의 내공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셈 해보면은 별로 늘어난 것도 없어. 그래서 병호를 허장성세 하는 거예요. 허장성세. 내가 그만큼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만큼의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그게 음량이에요. 음량. 그리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어? 어머나. 똑똑해졌네. 아까 잠을 푹 자더라고. 잠을 많이 자면 똑똑해지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뭐 금손이 어떠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 내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뭐 손해가 크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손님들 많이 이제 볼 거 아니야 이제. 뭐 많이 볼지 적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올해 내년에는 손님들 안심부터 시켜야 돼. 안심부터 시켜.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올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실제로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야. 병원연대도 뭐가 망해 안 망해. 허상이라니까. 허상. 그냥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어쨌든 여기 이게 병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화와 다 있는 사람은 여기 없지. 있나? 있구나. 그러면 쟤한테는 별일 없음. 그냥 화왕의 병화가 또 오거든. 그냥 금소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밖에 없다. 오히려 쟤는 즐거워. 내년에 실적도 더 오를 거고. 뭐 제가 화왕하니까 병원 들어온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괜찮아. 옷도 얼마나 오늘 풀이래 저렇게. 저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저런 거 하는 거야. 저 옷이 생각보다 비쌀 거예요 저거. 그리고? 저렴하대요. 저렴해? 알겠어. 제가 저렴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금소의 저렴은 믿을 수가 없어. 금소한 사람, 금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금소라는 것은 엄청 빡신데 막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금소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등산 가다가 이렇게 정상이 어딘지 안 보이잖아. 근데 아저씨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가도 돼. 하필 그 양반이 금소된 인간이야. 2시간에 가도 안 나와. 그게 금소라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병원년은 금소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다. 이제 금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을 거야. 근데 이 금소라는 화두가 상당히 어려운 화두예요. 금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점쟁이들이 거의 없어. 몰라. 그냥 금소가 뭔지 내가 보기에는 그 설명한 점쟁이 별로 본 적 없어. 그래서 금소 이야기하기가 딱 좋은 시기다. 딱 좋은 시기다. 그래서 사람이 세월의 덧없음을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노력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게 병원년이라는 시기예요. 그래서 병원년이 지나면은 다들 실체에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병원년은 무한 도전 속에서 실력이 판가름 나고 결국은 적자생존이 되는 1차 단계다. 1차 단계에 불과한 1차 단계. 그래서 가장 허약한 인간들은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맹탕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다. 그게 병원년이지. 그래서 정민년에는 나 살아남은 사람들끼리의 서열이 정리가 되고, 무신년에는 1등이 등극하는 시대다. 그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힘 빼지 말라고. 힘 빼지 말라고. 근데 이 금소는 힘이 들어가. 그래서 올해는 어떠냐면은 엄마가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은 내일 돌아가실 것처럼 들려. 그게 병호예요. 근데 그 엄마도 말을 그렇게 해. 죽을 듯이. 아이고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금 약할 때 금에 대한 문제를 수로 해결하는 방법 없어.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이제 금약 수약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야. 제자리로 돌아온다. 금약하니까 조심성을 가진 거지. 금약 수약하니까. 왜냐하면은 화다금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측했다라는 이야기야. 금소라는 것은 분석하고 예측하고 미리 알려고자 하는 노력이거든. 그러면은 수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조심성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수왕하면은 이미 금이 수가 왕하고 금이 약해. 그러다 확 가져오면은 극술교가 돼. 그거는 올인한 거야. 어차피 조진 거 확실하게 마지막 기회를 노린 거야. 그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그래서 금약 수왕자들이 더 위험해. 나 수왕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결론은 나가리. 해결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명리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결이라는 거 원래 없어.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는 거 있던가? 당장 돈 버는 것부터 해결 안 되잖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 잘 듣던가? 안 듣잖아. 내 새끼가 내 말 들어? 우리 엄마가 날 괴롭히는데 안 괴롭히게 할 수 있어? 세상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피해가고 무시하고 돌아가고 그냥 정신승리하고 위로하고 이게 다야. 근데 마치 무슨 명리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 해결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인생 자체가 해결이 없는데 명리학에 무슨 해결 방법이 있어. 그지? 똑똑한데? 수약하면 위기를 넘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약하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졌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 수가 없으면은 막 질러 가는 거지. 임계가 있으면은 전망했다 그러고 해자가 있으면은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해자, 실패 경험이 있다. 임계, 혹시 몰라서 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다. 항상 항상 천간이라는 것은 수단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지라는 것은 경험과 실패의 어떤 이력이라고. 하도 금소금소하니까 다들 금소됐어, 지금. 그리고 진짜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말의 힘이 무서운 거야. 내가 이렇게 목생아 이야기하면 여기 다들 미쳐 날뛰지, 이제. 금소하니까 다들 맛이 갔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